예, 한판불패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김웅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자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용은 이 시간부로 정책위 의장직에서 사임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갑자기 바꾼 건 아니고 본인의 사임에 대한 당대표의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예. 이후에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이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의를 많이 했다고 했고요.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 이제 이렇게 이 사퇴 이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대통령실과 혹시 소통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도 오늘 이제 물러나는 과정에서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는 이제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하고 일종의 러닝메이트를 예. 맺고 선거를 치르고 이 정책위도 원내 기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버틸려면 버틸 수도 있었겠다라는 뉘앙스도 있었습니다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물러나는 게 당의 화합을 위해 도움이 더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사실 이 정책위 의장 자리가 이렇게 뉴스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나 싶을 별로 없었죠. 정도로 이렇게 참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사퇴 의사 사임 발표를 하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뭐 대통령실 메시지와 또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던 상황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향신문 보도였죠. 정점식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진석, 네,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두이가 정식을 약간 발음이 어려워갖고 예. 유임 쪽으로 좀 메시지를 전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예. 사실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이후로 이게 정리가 된 거 아니었나 싶었는데 정리가 안 됐구나 하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오늘 오전에 이제 당 그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맞아요. 정점식 의장이 본인의 모두 발언을 하지 않고 마이크를 그대로 넘겼고 또 기자들이 달라붙어 물었을 때도 노코멘트를 일관을 하면서 맞아요. 분위기가 좋지 않구나. 이거 정점식 의장이 버티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점심 전까지 기류였거든요. 점심 전까지.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점심을 먹고 나왔더니 네, 기류가 다시 네. 바뀌면서 정점식 의장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압박들이라든가 이야기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동훈 대표가 그 임명하는 건 당대표 권한이다라고 또 분명히 또 선을 긋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사표 그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웅 의원님부터 관전 평이 아니면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뭐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만나서 갈등이 봉합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커질 것이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 그 뜻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예요. 한동훈 대표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그대로 남겨둬라라는 것을 메시지를 확실하게 받았을 것이고 그걸 계속 친한계 쪽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정진석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다시 한번 못을 박은 거겠죠. 그 의원한테. 뜻이었어. 유임시키라는 그렇죠. 뜻이었어라고 확인시켜준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 예. 근데 끝까지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모른 척 하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고 권한은 나한테 있어. 내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거야. 이제 내 시대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 시대야. 뭐 거의 그런 선언이죠. 야, 그런 선언이었어요. 라고 선언으로 봐야죠. 지금 이거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정책위 의장하고 이걸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동안 친한 쪽에 서지 않고 일종의 약간 반환적인 그런 그 움직임을 보였던 의원들에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한동훈 대표가 우리를 어떻게 대우를 해주고 우리를 받아들여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약간 섣부른 거 아닌가. 한동훈 일단 대표가? 예, 왜냐 어. 정책위 의장은 사실은 당대표가 선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임명 권한이 거기 있다라고 하지만 음. 사실상은 원내대표가 결정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음. 원내대표하고 카운터 파트너고 음. 계속 같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책위 의장하고. 예. 그래서 저희 당원에도 아마 당원 당규에도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상의하고 결정한다라고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내대표하고도 제대로 이야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거는 그동안 친윤 즉 반한 노선을 걸었던 의원들한테 자칫 잘못하면은 상당히 안 좋은 신호를 보일 수도 있어서 결속시킬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한전선을? 반환으로 아하. 이렇게 똘똘 뭉칠 수도 있죠. 그래서 아하. 조금 섣불렸다. 저는 그래서 어제부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장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계속 맞아요.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유임을 시키는 것도 괜찮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한동훈의 시대가 되는데 뭐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조금 딱 선을 그어서 예, 너무 깔끔하게 가려고 했다.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제일 특징은 마이웨이잖아요. 마이웨이. 그거를 좀 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여러 번 표현한 건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좋은 표현이에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나 이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하겠다. 근데 문제는 생각을 깊이 안 하시는 게 문제예요. 마이웨이는 좋고 생각 깊이 하시고 계세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예. 마이웨이가 특징인데 저는 오늘 일로 한동훈식 마이웨이가 시작됐다. 약간 그런 느낌이 한동훈식 마이웨이가 예. 시작됐다. 대통령이 이미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30일 날 점심 때 만나서 둘 다 원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밀고 그냥 시간을 늘려서 만났거든요. 11시에 만나서 12시 반까지 예, 얘기했던 거죠. 화기애애했다고는 하지만 일단 거기에서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잖아요. 당직이나 이런 것들은 당대표 하고 싶은 대로 하셔라. 또 하나는 사람을 품어라. 품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메시지인데 어떻게 보면 내 사람도 품어라. 이런 느낌이어서 이 해석에 대해서 의미가 좀 분분했는데 아하. 정진석 비서실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날 저녁에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정점식 정책위장은 유임시켜라라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는 그러면 해석이 이제 온전하게 되죠. 대통령이 말한 거는 자 당대표 한 대표 마음대로 하셔요. 대신 내 유니버스 안에서 윤석열 유니버스 안에서 하셔라. 정점식 의장은요. 거긴 고정물이에요. 그건 있는 걸로 놓고 간주하고 하세요. 이 메시지였어요. 예. 그리고 서범수 그 사무총장이 예. 당직자 임명권을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는 모두 사퇴해라. 했을 때 그 전이 뭐였냐면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었어요. 아하. 정점식 정책위장이 간 거죠. 아. 거기를 딱 갔는데 거취 논란이 핵심인 사람이 간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물러나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 그러면 힘싸움 해봐. 사실 형식대로만 한다면 이 힘싸움의 결정은 의총 추인 과정이에요. 저는 거기서 만약 끝까지 간다면 한동훈 대표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하지만 지금 한 가지 해석은 거기까지 가면 대통령이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나. 만약 여기서 누가 지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때는 권력의 추가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서로에게 리스크가 있는 건데 예. 한동훈 대표가 마이웨이 난 내 식대로 가겠다라고 선언했고 일단 정점식 의장은 사퇴하면서 대통령실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뭐 안 했겠어요. 예, 대통령 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윤 누구라도 소통을 했겠죠. 그리고 어제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들었어요. 제가 들은 추경호 바에 따르면. 원내대표와 예, 예. 한 대표 사이의 대화가 예. 그러니까 당직 다 사퇴하시오라는 공지가 간 다음에 이거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이렇게 막 그럴 수 있죠. 했냐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내용은 모르지만 내용은 모르지만 뭐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고성이 오갔다. 고성이 오갔다. 그 당사에서 만났는데. 소리 지르는 스타일 아닌. 그러면 이제 그렇죠. 앞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래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후임 이제 정책위의장을 임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후임을 친윤계를 임명할 수도 있을까요? 그 후임 정진석 인선 과정. 의장이 사퇴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원래 형식대로 그러니까 아하. 후임 정책위장은 원내대표와 협의해 의총의 추인을 받아서 임명해야 된다.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그냥 가시는 길에 하는 얘기 같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한 걸 봐서는 마이웨이로 계속 갈 가능성이 커요.
김홍 저는 의원님. 우리 박성태 실장님이 정말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유 뭐냐. 방송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처음 칭찬을 저 사이트만 있어요. 찾아가겠습니다. 사이트 어디 사이트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보신 것 중에 뭐냐면 윤석열의 정치하고 한동훈의 정치는 사실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방식도 똑같고 성품도 되게 닮았고 아하.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스타일이고 음.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뭔가 획기적으로 정말 자기를 그동안 반대했던 사람을 정치 의장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직은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과거에 DJ나 이런 사람들이 인사를 가지고 먼저 소수 정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가지고 완전히 한꺼번에 국민 여론을 뒤집을 만한 그 정도의 그런 정치적 역량은 아직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둘 다 품지는 않는 게 문제입니다. 둘 다 품지 그래서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사실은 대통령이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너는 똑바로 걸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꽃게. 거 똑같은 예, 거예요. 예. 꽃게가 대통령께서 품으면 한동훈도 거의 비슷하게 한동훈 대표도 따라갈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서로 지금 안 품고 있고 예측을 하자면은 한 대표가 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정책 의장으로 정책이 뽑을 뽑을 겁니다. 것이다. 자, 우리 곽우신 기자. 네. 그 추경호 원내대표랑 한동훈 대표가 뭐 고성 뭐 네. 이런 얘기 있어요. 혹시 기자들도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들 혹시 들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 곽 기자 혹시 들었어요? 아니, 고성? 제가 듣진 못했고요. 제가 그 얘기를 아깝네. 듣지 그 못했고. 취재 좀 최선을 다해 주세요 현장에서. 네, 조금 더 현장에 예.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서도 이번 교체 기류에서 맞닿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정점식 의장도 본인 정책위 의장을 막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지난 선거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의장을 맡았던 거였거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에서 아무리 뭐 얘기해도 기사도 잘 안 나오고 사실은 앞에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많이 나오지 뭐 참 힘든 건 많은데 막 빛은 잘 못 받는 자리라서 이렇게 막 엄청 주목받는 원래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친윤계 쪽에서 조금 더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원래 전당대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정점식 의장은 유임 쪽으로 원래 좀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제가 전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였냐면 박정훈 의원은 최고위원이 될 것이다. 지명직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거에서 되면 그러면 정책위 의장은 정점식 의원을 유임을 하더라도 면도 쓰고 과반이 그러면서 이제 과반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왜냐하면 정점식 의장이 워낙 특수한 게니까 지금도 교체한 데 여러 무리수가 따르게 되고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굳이 감싸지 않으려고 했는데 박정원 의원이 이제 여러 이유로 어쨌든 떠떨어지게 되면서 이 상황에선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어쨌든 과반 확보를 해야겠다가 이제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사실은 친윤계 쪽에서 아니 뭐 일성도 탕평이었고 한동훈 대표가 삼겹살 쌈도 싸먹었고 또 만찬도 따로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아니냐. 의장을 교체하지? 이런 불만들이 누적돼 있다 보니까 친윤계 쪽에서 이제 하나 또 스택을 쌓은 거죠. 우리가 지켜보겠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앞으로가 궁금한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전 늘 내일도 외계인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런데 예, 이제 박 실장의 개인적인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유니버스 근데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이제 괜찮아요.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 예. 분석 캐릭터로 보자면 그러니까 처음에 지난 1월에 윤 대통령 측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를 했을 때 그 기반은 모욕감을 줬다거든요. 내 밑에 있는 부한 줄 알았더니 감히 나의 배우자에게 국민 눈높이를 우는애 사퇴하라는데 안 했어요. 이거는 밑에 있는 사람이 반항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제 또 추가로 모욕감을 준 예.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윤한 갈등의 깊은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은 약간 더 차원이 달라요. 이전에는 밑에 있는 사람한테 윗사람이 지시를 했는데 밑에 있던 부하가 그러니까 이건 이른바예요. 이른바 부하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반기를 든 모욕감이었거든요. 아하. 지금은 힘싸움에서 밀린 모욕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위장 자리를 분석이네. 놓고 힘싸움에서 지금 밑에 있고 위에서 내 말을 안 들었어? 이게 아니라 같은 권력,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에서 마치 현재 권력이 밀린 것 같은 모양새거든요. 이거는 더 깊은 모욕감을 줄 수 있다. 더 깊은 모욕감을 그렇죠. 줬다. 밀린 거니까. 이전에는 말을 안 듣는 정도였는데 지금 밀린 거예요. 그러면 이 파장이 어떻게 될까? 이건 저의 그냥 예측입니다. 분석이고. 그래서 이 파장이 어떻게 될까? 과연 주도권은 지금 한동훈 대표에 넘어간 모양새인데
깊은 모욕감을 느낀 대통령 측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음흠. 생각이 듭니다. 요 얘기는 또 조원진 우리공화당 예. 대표를 잠시 후에 만날 거기 예. 때문에 깊은 모욕감에 대해서 어떤 반응 나올지 그건 또 다 잠시 후에 또 분석해보고 자 간첩법 공방 간첩법 야 발음 어렵네요. 자 한동훈 대표는 이제 야당을 향해서 형법상 이 적용 범위를 넓히는 이 간첩법 개정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오늘도 이 소위 정보사령부의 블랙요원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지.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이제 지금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만 하고 있는데 예. 이걸 외국으로 넓히는 개정안은 통과될 것이다라면서 사실상 이제 우리 따라와라 이렇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언급을 한 이유는요. 이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예. 현행법상 적국으로 이 간첩죄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은 적국이 아닌 거죠. 수교한 나라니까. 네, 그렇죠.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밀을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에 자신들이 반대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또 한동훈 대표가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적극도 반박하고 있는데요. 반박 핵심 내용은?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요. 일단 군사기밀보호법이 있으니 지금 간첩죄 적용이 어렵더라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게 하나고요. 예.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회의 속기록 같은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반대를 한 게 아니라 당시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였는데 예. 이것을 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 이 간첩법 관련 공방. 자, 우리 법률가인 우리 김웅 변호사께서 네. 짚어 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간첩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간첩법 개정안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뭐 아무리 찾아보셔도 우리나라 법령집에는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형법상 형법제 98조에 보면 간첩죄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서 보면은 간첩죄가 적- 있다. 예, 아. 적국을 위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이게 지금 그 간첩죄에서 법 개정하자고 지금 나온 법안들인 예. 겁니다. 이걸 왜 바꿔야 되느냐? 적국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 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준할 정도로 적대적인 국가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게 적국은 아니잖아요. 지금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대사관들이 있고 그렇죠. 다. 교류를 얼마나 심하게 네. 하는데. 근데 거기에 기밀을 빼서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거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간첩죄에서 적국에 한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뭐냐. 일단은 지금 이 논란이 과연 옳으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형법 개정안을 개정하자라고 21대 때 4번 발의가 됐었고 네. 그중에 3건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아하. 근데 그 법안 자체를 소위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탄희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 같은 민주당의 이른바 소정파 의원들이 반대를 한 것도 맞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그러면 적극 찬성을 했느냐? 아.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 반대예요. 신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에서는 그건 반대입니다. 아하. 근데 그래서 반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이 법안이 개정이 안 된 거는 법원행정처에서 즉 대법원에서 이 법안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양당이 이게 쟁점 법안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핵심 법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면 뭔가 통과가 됐겠죠. 양쪽 당 모두 별 관심 없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야당 탓할 거 아니다. 똑같죠. 똑같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간첩 조항이 잘못됐다고 해서 처벌 못하지는 않아요. 군사기밀보호법도 있고 국가보안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안이 있어서 죄명은 다 있습니다. 만약에 처벌을 못하게 되면 지금 그 군무원 어떻게 구속해요?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첩
조항이 적국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니다. 아니다. 저는 이제 비슷하게 그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음. 사실 쟁점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있었던 이슈에 있어서는 한동훈식 마이웨이가 시작됐다. 아.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강한 카리스마도 보여주고 추진력도 보여준 거예요. 음. 근데 이 문제는 제가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대선 주자 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어웨이에서 벗어나야 돼요. 유어웨이. 영어가 좀 당신의- 능수능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국문과인데, 예. 야 대단합니다. 마이웨이, 당신의 유어웨이. 길, 당신의 예.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벗어나야 돼요. 예. 이건 검사의 길이에요. 아하, 지금까지 걸어왔던. 아하. 자, 우리가 군무원을 통해서 블랙 요원들의 블랙 리스트가 블랙 요원들과 전 세계에 뻗어 있는 블랙 요원들과 협조자들 리스트가 공개됐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일을 왜 못 막았는지 그 시스템적인 문제 혹시 또 다른 문제 이게 쟁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 처벌하는 건 한참 뒤에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럼 간첩법이 있었으면 난 간첩법이 무서우니까 이런 걸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아닙니다. 군사기밀 누설죄에 따르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이미 외국에 있으면 2분의 1 가중됩니다.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이미 다른 법의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럼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는데 자꾸 이 사람이 이래서 처벌 조항 이건 정말 부수적인 그 검사가 보는 시각인 거예요. 제가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왜 팀원 IMF 사태를 막은 거에 왜 예방을 못했냐 물론 송구하다고는 했어요. 근데 이런 데 중점을 두지 않고 시스템적인 문제 이런 데를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도 뭐 송구하다고는 잠깐 했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무슨 수사 의뢰했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 위법성의 흐름을 봤다. 그렇죠. 이거는 검사식 판단이에요. 눈이고. 근데 지금 사실 금감원이 갑자기 인원이 좀 부족해요. 정말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 그 관할을 네. 그 감독 기구를 금감원으로 넘기냐 했었을 때 금감원에 우리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일이 많아서? 일이 아. 좀 많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 우리 이복현 원장이 열심히 하는데 그런 한계가 좀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기억해 보면 저기 있잖아요. 지난 총선에 예. 양문석 후보 당시에 예. 새마을금고로부터 불법 대출 그 아, 의혹이 그렇죠. 있었을 때 예. 금감원 거기 가서 조사했어요. 아니 IMF 팀원 조사했어야죠. 경영 개선 MOU 잘 지키고 있는지. 물론 양문석 후보가 당시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개인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에 신경 썼고 이복현 금감원장 나와서 얘기했는데 뭐 제가 이복현 원장을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이분들이 검사의 시각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 아하. 대통령이 되려면 아. 나라를 이끌고 갈 생각을 해도 돼요. 범죄자를 처벌할 생각할 게 아니고. 근데 이 주제도 야당 대표가 대응하는 게 간첩죄를 외국으로 안 바꿔서 이랬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처벌하면 돼요. 어떻게든 뒤집어 씌워서 처벌하든 뭐든 돼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야당의 공세나 문제가 생기니까 회피 기동을 썼을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그것보다 일단 그 검사의 시각을 빨리 벗어나셔야 된다. 자, 요 사안이 또 이제 굉장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건국 이래 그 정보 보호 관련해서 가장 큰 사건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곽우신 기자는 이 관련 논란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 사실 공방의 이 패턴이 사실은 예. 무슨 이슈가 나오든 비슷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명확하죠. 이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뭐가 잘못됐던 거야. 우리 탓이 아니야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예. 민주당은 반대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뭐 보수는 안보라더니 뭐 안보도 못하네 이걸 공격하고 싶으니까 예. 그 공방 패턴에 맞춰가지고 이 이야기 사실을 꺼낸 거거든요. 너 민주당이 결국 이 간첩법 관련해가지고 죄 관련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벌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 근데 아까 잘 두 분 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본질이 아닌데 그래서 여권에서도 그렇고 야권에서도 공방 패턴이 비슷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그냥 형식적인 대련으로 가는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마다 항상 실질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을 정치가 해결하지 않고 자꾸 이제 정쟁적으로만 활용하고 자당에 이익이 되는 식으로만 활용을 하니까 그냥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도 이걸 말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어야 되나 싶은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왜 이거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야. 앞서 말씀하신 대로 4건 중에 3건은 우리가 발의했어.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굳이 그럴 게 아닙니다. 이거 법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까?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 프레임에 너무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 사안 관련 논평은 아주 주옥 같습니다. 예, 저한테는 주옥 김 같은 의원님 또 굉장히 주옥 같아 있고 우리 박성태 실장님과 또 현역 그 기자의 주옥. 요거 아주 전직입니다. 전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쉽지만 여기서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